그날 오후 저는 혼자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더니 윗집 사는 남자분이 상자 하나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제 건 줄 알고 열었다가 이름이 다르길래요. 멋쩍게 웃으며 상자를 내미셨는데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상자를 열어본 모양인데 안에 있던 건 제가 며칠 전 주문했던 연말 이벤트용 토끼 속옷이었거든요. 그 속옷을 남자의 손에 들려 있는 걸 본 순간 제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 달아올랐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도 머릿속은 그 장면으로 가득했고 창문 너머 그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에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배송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웠던 두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신호였을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작은 상자 하나에서 시작된 묘하고도 따뜻했던 이야기, 그 밤 이후의 모든 순간들을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6년째. 57세 한은영 씨의 하루는 늘 조용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떠 커튼을 걷고 찬물을 올려놓으며 뉴스를 틀고 딱히 할 일 없는 하루를 조용히 준비하곤 했죠. 거실 가득한 정막 속에서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심지어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그녀의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떴고 이제 그녀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도 문 앞에 놓이는 택배 박스 하나가 가끔은 사람 손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주문했더라. 그날도 은영 씨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에 주문했던 생활용품 박스가 배송 완료라고 떠 있었지만 오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에이, 또 잘못 보냈나. 요즘은 이런 일도 많다니까. 은영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우체통을 열어보고 복도 끝까지 나가봤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택배쯤은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낮 2시쯤 초인종이 울렸고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죠. 문 앞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에 가까운 편한 차림에 손엔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저기 이거 혹시 여기 거 아닌가 해서요. 그가 박스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스 겉면을 보는 순간 은영 씨의 눈썹이 휘어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주문했던 택배였습니다. 수취인 이름도 주소도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아, 이거 맞네요. 제 건데. 그녀가 당황한 듯 받자 그는 순간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 건 줄 알고 열었는데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 말에 은영 씨는 얼어붙은 듯 박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 물건인 줄 알고 열었는데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박스를 은영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박스 안쪽이 고스란히 보이고 말았습니다. 은영은 무심결에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어머, 이게 뭐야? 박스 안엔 은은한 핑크빛 레이스와 자그마한 리본이 달린 속옷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며칠 전 기분 전환 겸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이벤트용 속옷. 사실 누구 보여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냥 한 번쯤 나를 위해 사고 싶었던 그 속옷이 이런 식으로 남의 눈에 먼저 보여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귀끝까지 붉어진 채 박스를 덥석 받아든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 남자는 그저 애써 웃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말이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그가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찰나 은영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그것뿐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도 은영에게는 부끄럽고 숨막히는 일이었으니까요. 문이 닫히는 순간 은영은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박스가 들려 있었고 가슴속은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두근거리고 있었죠. 이걸 왜 열어본 거야? 민망하게 진짜. 혼잣말을 내뱉으며 거실로 들어와 박스를 소파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린 채 핑크빛의 얌전한 레이스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은영은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란 말인가. 아랫집 남자,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속옷을 보여줬다니. 그것도 직접 입은 것도 아닌 새 것이라 해도 말이죠. 그날 밤 은영은 누워서도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엔 자꾸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정한 눈썹과 말없이 웃던 입꼬리, 그리고 그 순간의 어색한 침묵까지. 에이, 그 사람도 그냥 실수했겠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말자.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은영의 심장은 괜히 덜컥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집 초인종 소리만 울려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자꾸만 이상한 울림이 이는 걸 어쩔 수가 없었죠. 문을 닫자마자 은영은 등 뒤로 기대어 한참을 숨죽였습니다. 심장이 마치 달려온 사람처럼 거칠게 뛰고 있었죠. 손에는 여전히 박스가 들려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고, 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박스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린 그 상자 속 핑크빛 천 조각이 은은히 비쳐 보였고 그 순간 다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아휴, 정말 부끄러워서 미치겠네요. 은영은 냉수 한 잔을 들이켜고 그날 있었던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워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웃음, 머쓱하게 긁던 머리, 죄송해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라고 말하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까지요. 그냥 이웃일 뿐이에요. 괜히 생각하지 말자.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 말은 금세 힘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지는지, 왜 문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거리는지 자기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은영은 결국 침대 위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조금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혼자 사는 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이 조용히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실수예요. 단순한 해프닝일 뿐이에요. 그녀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말보다 정직했습니다. 눈을 감을수록 그때 스쳤던 손끝의 온기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띵동하고 울렸을 때 은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 심지어 택배 기사일 수도 있는데도
그날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죠. 설마 또 그분은 아니겠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배달원이 지나가자 스스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하는 영. 미쳤지, 완전. 그녀는 머리를 쓸어 올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람보다 더 생생하게 가슴속을 스친 건 그날의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영은 이상하게 집안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커피를 내리다가도 문득 웃는 얼굴이 떠오르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날 때면 괜히 시선이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아랫집 사람이면 또 마주칠 수도 있겠죠?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아야죠. 괜히 이상하게 보이면 안 돼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그 표정, 그 눈빛이 왜 이렇게 자꾸 기억에 남는지.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그리움처럼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정은 현실이 되었죠. 그날 오후 은영은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투명한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문득 아래쪽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봉투를 들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티셔츠, 어깨에 얹힌 햇살,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돌리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정적 후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아, 또 뵙네요. 그러게요. 이런 데서 또 만나네요. 그 짧은 인사 속에도 묘한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조용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 또 뵙네요. 그가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투명한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은 어쩐지 평범하면서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은영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데서 또 만나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종이팩과 플라스틱을 분류했습니다. 어색한 정적 속에 비닐이 바스락대는 소리만 가볍게 맴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괜한 말이라도 꺼내고 싶을 만큼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택배를 잘못 받으면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은영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저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아니에요. 제가 괜히 열어봤던 게 실수였죠. 죄송했어요. 그 말에 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마음 한쪽이 찌릿하게 저렸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마음에 걸려 있었던 말, 이제는 조금은 꺼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좀 당황하긴 했지만 저도 미안했어요. 그날 너무 민망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뭐 덕분에 이렇게 또 뵙잖아요. 잠깐 두 사람 사이에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함을 조금은 녹였고 그 틈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거의 8년 됐어요.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살았는데 말끝이 흐려졌고 은영은 눈길을 잠시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기다려주는 기색이 느껴져서 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병으로 먼저 떠났어요.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이혼한 지는 꽤 됐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연락은 가끔 하고요. 혼자 사는 거, 이제는 좀 익숙하죠? 은영이 물었습니다. 네. 뭐 익숙해지긴 했는데 가끔 아무 말도 없는 집에 들어갈 때면
괜히 TV를 먼저 켜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고요함의 무게가 어떤지 그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혼잣말을 해요. 누구 대답할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보다 훨씬 편안했고 어딘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복도 끝에서 번지듯 스며들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뵈면 인사드릴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땐 좀 덜 민망하게요. 은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던 인사가 오늘 날씨 좋네요. 라는 짧은 인사말이 되고 주말 잘 보내셨어요? 라는 안부로 확장되었습니다. 말이 오갈수록 두 사람의 시선도 조금씩 길어졌고 미소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저녁 장보던 장바구니를 들고 올라가던 은영은 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영은 망설이다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날 속옷 때문에 너무 민망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진짜 미안했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런 일로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은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오늘은 괜히 조용해서요. 그의 눈이 조금 커졌고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은영은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금 어수선해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은영은 다급히 거실 조명을 켰고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머그잔 2개를 살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금방 드릴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소파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은영도 부엌에서 포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그냥 차 한 잔 마시자고 했을 뿐인데. 잠시 후 따끈한 커피 2잔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은영은 반쯤 앉은 자세로 물었습니다. 블랙 괜찮으시죠? 네. 좋아해요. 은은한 향이 좋네요. 두 사람은 한 모금씩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음악,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조명,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살짝 떨군 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 아직 마음에 걸리셨던 거예요? 은영은 웃었습니다. 조금은 쑥스럽고 조금은 안도하며. 네. 사실은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말 걸까 고민했어요. 그럴 필요 없으셨는데요. 그런데요. 은영은 커피잔을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박스 안에 있던 거 아셨죠? 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아니, 딱 봐도 여자분들께서 입으시는. 은영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말 민망했어요.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은 어색함을 녹이고 그 자리에 편안한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백하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거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 마지막 여행을 계획하던 시점에 괜히 마음이 떠서 기분 전환 삼아 산 거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기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식었대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옷은 결국 한 번도 못 입은 채 박스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의 시선이 은영을 향했습니다. 안쓰럽다거나 동정한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다정하게 그녀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웃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오배송되고 또 열어보게 되고 진짜 세상은 별일 다 생기죠?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커피 마시게 됐잖아요. 은영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속옷은 그냥 서랍 속에 있던 건데 오배송된 택배 상자에 담긴 걸 보자마자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얼굴을 붉힌 이유는 단순히 민망해서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자조도, 지난 시간에 대한 허무도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 겸 샀던 건데, 그걸 사놓고도 결국 아무데도 못 입고, 그 사람은 먼저 가버렸고, 남은 건 그저 내 방 서랍 한 칸 차지한 핑크색 레이스 조각이더라고요. 은영은 다시 잔을 들어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의 쓴맛이 입안을 감돌았지만 그 쓰디쓴 감정들이 이제는 조금씩 정리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말을 잇지 않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소파 끝에 앉아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은영은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괜히 꺼내지 말걸. 은영이 눈을 피하려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요. 그가 그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 이야기가 슬프게 들리네요. 은영은 순간적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맞추는 게 왜 그렇게 낯설고도 아찔하게 느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잔잔하게 은영의 마음에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짧은 꿈처럼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언어보다도 조심스럽고 그 어떤 스킨십보다도 진했습니다. 은영은 그 순간 그가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거나 동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을 곁에서 함께 느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냥 지난 얘기예요. 은영은 작게 속삭였지만 그 말조차도 작은 울림이 되어 거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상하게요. 그 이야기가 참 슬프게 들리네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의미 없는 위로나 습관적인 반응이 아니었고 그 순간 그녀의 감정을 정직하게 받아준 한 문장이었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떤 말보다도 깊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은영은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몸을 그에게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도 살짝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의식적으로 다가간 것도 무언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둘 사이에 흐르던 공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은영은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 되신지는 오래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한 지는 8년쯤 됐어요. 처음엔 애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지금은 애들도 다 커서 이젠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죠.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묵은 시간의 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남편이 병으로 먼저 갔어요. 3년 됐고요. 그 뒤로는 그냥 나 혼자 챙기고 아들 대학 보내고 그렇게 살았죠. 두 사람 사이엔 다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시간을 조용히 껴안는 듯한 온화한 정적이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은영은 소파 쿠션 끝을 살짝 움켜쥐며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혼자 오래 살면요. 이상하게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나는 날이 있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문득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조용한 그 공기 때문에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날도 있죠. 그들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오래도록 끌어안고 살아왔다는 걸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레 손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무릎 가까이 마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온몸을 덮고 있던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영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고 그의 숨결 또한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이제 말보다 훨씬 더 솔직했고 고백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얹혀 있었던 그 순간 은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짧은 숨결 안에 담긴 떨림과 설렘, 그리고 오래도록 외면해왔던 감정이 마치 오래된 창고에서 먼지를 털어낸 듯 조심스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서툰 기대와 잔잔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주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전 기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영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의 품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 또한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몸이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포근한 숨결이 뺨을 스쳤고 떨리는 손끝이 팔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의 불빛은 부드럽게 낮아졌고 창밖의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둘의 실루엣을 비췄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고 은영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은 채 그 품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온기를 되찾기라도 하듯 가만히 떨리는 손끝과 말없이 전해지던 숨결 속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외로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 끝에 마주한 감정은 거짓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포옹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어깨에 닿는 손끝에서부터 허리에 닿는 숨결까지 서로의 존재를 온몸으로 확인해 가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 외로움의 착각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팔에 힘을 조금 더 실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몸짓이 되어 두 사람을 하나의 리듬 안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거실 안에는 한동안 꺼져 있던 온기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은영의 현관문 앞에는 늘 따뜻한 유자차와 함께 작은 손편지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성껏 써내려간 오늘도 잘 있었죠? 그 짧은 글귀는 그녀의 하루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영의 현관 앞에는 매일 아침 따뜻한 유자차 한 병과 함께 짧은 손편지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뚜껑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 그리고 종이컵만 한 메모지에 또박또박 적힌 단 한 줄의 문장. 오늘도 잘 있었죠? 그 글귀는 단순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을 데워주는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매번 현관문을 열 때마다 괜스레 미소가 먼저 번졌습니다. 그 짧은 안부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부드러운 인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멋쩍어 고개만 숙였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그녀도 작은 메모를 써두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잘 잤어요. 유자차 진짜 따뜻했어요. 오늘은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녁 드셨죠? 둘 사이에 오가는 글귀는 짧고 소박했지만 그 안엔 살아있다는 실감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감정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종종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언제나 웃으며 인사했고 은영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유자차 덕분에 하루를 잘 시작했어요. 그 편지 아침마다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줘요.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요, 그 한 줄 쓰는데 한참 걸릴 때도 있어요. 괜히 이상하게 들릴까 봐요. 은영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유자차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담긴 그 한 문장이라는 걸요. 그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하루에 한 번 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온다는 게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말이 아닌 그날 밤 그녀가 문 앞에 걸어둔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와 짧은 쪽지로 대신했습니다. 저도 고맙게 받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서로를 향한 감정은 단어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미지근한 유자차 한 잔을 타고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깊어졌습니다. 이웃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문틈으로 손편지를 나누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소를 교환하고 서로의 하루를 상상하며 따뜻한 한 주를 준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배송된 택배 하나가 인연이 되어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문을 두드리며 하루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5배송된 택배 하나가 인연이 되어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문을 두드리며 하루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뭔가 달라진 삶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날도 여전히 많았고 때로는 며칠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언제나 옆에 머물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영은 가끔 초인종 소리에 맞춰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들고 온 비닐봉지 안에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고 그럴 땐 그녀도 냉장고 속 김치를 꺼내 함께 나눴습니다. 이거 오늘 동태전 진짜 괜찮게 나왔대요. 그럼요. 저도 마늘쫑 무친 거 하나 드릴게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둘은 밥 한 술에
소소한 하루 이야기를 얹어 나눴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어요. 괜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럴 땐 차 마시고 음악 들어야죠. 제가 좋은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전화벨보다는 메시지가 많았고 데이트보다는 함께 걷는 마실길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창밖 나무의 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은영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겠구나. 그녀는 어느 날 그가 남긴 유자차 병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이젠 혼자보다 둘이 더 익숙해졌어요. 그 문장을 읽은 그는 그날 밤 은영의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노랗게 피어난 금자나였습니다. 계속 같이 물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큰 약속도 화려한 고백도 없었지만 마음이 닿은 순간은 누구보다 분명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인연의 시작이 속옷이 담긴 오배송 상자였다는 사실이 이젠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잘못 배달된 택배 하나가 사람의 마음까지 문 앞에 데려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은영과 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초인종 앞에 작은 온기를 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께도 도착하길 바라며 지금 보고 계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